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초반이 된 주부입니다. 세상사 별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살아간다 싶었더니 중년의 나이에 별일을 다 겪고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불린 공화국이라지만 우리 남편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별일이 다 있네요. 저는 그냥 길 가다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아줌마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애들도 각각 중학교 고등학교 잘 다니고 있고요. 그냥저냥 살림살이는 늘 빠듯하지만 아주 돈 많은 사람 아니면 남들도 어차피 다 힘들 거고 가계부 보면 한숨 나와도 저녁이면 남은 반찬 비벼 먹고 텔레비전 보며 웃고 지내는 우리 나이 또래 뭐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남들처럼 무난히 산다고 아주 단단히 착각하고 살았지요. 남편은 집에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중소기업 공장을 다녔는데 근속을 오래 해서 직급은 중간 관리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급인데도 회사에 사람이 적어서 한 번씩 교대 근무를 해야 한다고 밤에 집을 비우곤 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그렇게 근무하곤 했는데 저도 뭐 이제 살 부비고 산지 오래되다 보니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없어도 별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집안일하고 화분 키우고 주변 아줌마들이랑 어울리기도 하고 애들은 학교 학원에 바빠서 늦게 오고 하니 정신없었고요. 그래도 이번 사건이 생기기 전에 제가 남편에게 아주 못했거나 챙겨주지 않은 것 아닙니다. 야간 근무하는 날을 빼고는 집에서 늘 저녁 먹으니 저녁 챙겨주고 저녁 먹고 나면 후식 꼭 챙겨주고 영양제 비타민 골고루 챙기고 말단 직원도 아니고 그래도 관리자니까 좀 깔끔히 입었으면 해서 옷도 제때제때 잘 준비해서 챙겨주고요. 손이 많이 가는 남편이기도 했고 제가 손을 많이 타도록 버릇을 들이기도 했지요. 요즘 세상이 남녀평등이 그런 말들은 있지만 그냥 남자 여자를 떠나서 내 손길에 길들여져야 와이프 좋은 줄 알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내가 무심해서 남편이 밖으로 돌았다던가 기기를 죽여서 남편이 바람났다. 이런 소리는 우리 집에서 해당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신랑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또 우리 가족의 가장으로서 한 번도 업신여진 적 없고 늘 존중했거든요. 어디 가서 늘 권위 세워주고 아이들에게도 아빠에게 잘하라고 누누이 말하고요. 아무튼 그날도 평소처럼 남편은 야간 근무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저녁에 연속극 보고 집안 정리도 좀 하고 다음날 아침에 남편 들어올 때 주려고 보거북을 정성껏 끓여놨었죠. 아이들 학원 갔다 와서 밤참도 좀 챙겨주고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핸드폰 벨이 요란하게 울리더라고요. 아들이 새벽에 안 자고 있었는지 와서 엄마 전화 와요 하고 절 깨워서 봤는데 어쩐지 예감이 안 좋더라고요. 받아보니 병원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산에서 다치셔서 저희 병원에 실려오셨어요. 골절상이어서 입원하셔야 되니까 병원에 보호자분이 오셔야 할 것 같아요. 하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습니다. 네, 저희 남편 맞나요? 저희 신랑은 지금 근무 중인데요. 남편분 성함이 김민식 씨 아니세요? 맞는데요? 네, 본인 말씀으로는 산에서 구르셨다고 하시는데 같이 계시던 일행분이랑 심하게 다투신 것 같고요. 환자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두 분이 산에서 싸우시다가 멧돼지에 치이셨다고 하거든요. 네, 멧돼지요? 일행이요? 지금요? 산에서요? 간호사가 한숨을 푹 쉬더니 딱딱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네, 일행분도 다치셨고요. 산에서 멧돼지가 내려와서 들이받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멧돼지는 야생동물 포획하시는 분들이 잡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응급 상황이라 저희가 보호자 동의를 받지 못하고 바로 야생동물 관련 접종이랑 엑스레이하고 CT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은 수액 맞고 쉬고 계시니까 필요한 물건 챙기시고요. 내일 아침 외래 열리면 병동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오른쪽 다리 골절이 심하고 골반에도 금이가 있어서 안정 취하시면서 며칠 입원 치료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호자님 일단 오셔서 설명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얼떨떨한 상태로 전화를 끊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15분이더군요. 아니 이 시간에 공장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갑자기 산에 갔는지. 일행은 또 누구며 멧돼지에 바쳤다니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고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우선 걱정하는 아이들더러 집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갈아입을 옷이며 생각나는 대로 물건을 몇 개 챙겨서 당장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남편은 자고 있더군요. 옷이며 얼굴에 온통 긁힌 자국도 있고 눈은 퉁퉁 부어올라 보라색이 될 정도로 피멍이 올라왔더라고요.
입고 있던 바지가 옆에 개어져 있는데 다 찢어져서 피투성이의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너무 놀라서 전 그만 얼어버렸습니다. 일행은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옆 침대에서 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커튼이 닫혀 있어서 열어보지도 못하겠고 놀라서 벌벌 떨리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고 깨울 수도 없고 전 로비로 나가서 남편과 가까이 지내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모님, 이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아, 미안해요. 지금 새벽이었죠? 아니,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신랑이 지금 근무 중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실려왔는데 병원에서는 산에서 일행이랑 싸우다가 다쳐서 실려왔다는데 멧돼지한테도 바쳤다. 그러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오늘 공장에서 야간조 할 때 누구랑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 신랑이 막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너무 이상해서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저기 민호씨, 새벽에 전화 걸어서 미안해요. 잠도 안 깼는데 근데 내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세요? 아니, 왜 당직 근무를 하는데 갑자기 기사내 갔대요? 그때서야 민호씨가 침묵을 깨고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저한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한데 뭔가 헷갈리신 게 아닐까요? 차장님은 저기 야간 근무를 안 하시는데요. 밤에 공장에 나오실 일이 없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신랑 일주일에 한 번씩 교대 근무하잖아요. 기숙사에서 자고 아침에 집으로. 사모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사모님, 제가 알기로는 근무에 해당이 안 되시는데 또 혹시 우물쭈물하던 직원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리가 멍하더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작업복 챙겨 입고 아무렇지 않게 출근하던 사람인데 전 남편이 차장으로 승진했는지도 몰랐고 생산 라인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동안 대체 뭘 하고 다닌 건지 너무 놀라 입이 안 다물어졌습니다. 떨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고 안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신랑이 눈을 떴더라고요. 저를 멀뚱하니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길래 제가 속이 상해서 다그쳐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왜 산에 있었어? 근무 안 하고 한밤중에 그 새벽에 산에 혼자 왜 갔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꺼낸 첫 마디는 뜻밖에도 집에 가자는 거였습니다. 이제 괜찮으니까 가자. 집에 가서 좀 누워있고 싶네. 하더라고요. 전 무슨 소리냐고, 지금 뼈가 부러졌다는데 어딜 가냐고, 아침에 위에 병동으로 올라갈 거래. 하고 남편을 다그쳤지요. 남편은 계속 안절부절 못하면서 병원이라도 바꾸자고 의사를 못 믿겠다며 다른 병원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평소답지 않게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이상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여보, 제발 솔직히 좀 말해봐. 무슨 일인데 그래?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그냥 이 나이까지 살다 보니까 우울증이 왔는지 그냥 죽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래저래 방황을 많이 했었어. 밤에 산에 가서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아까는 정말 죽을 결심을 하고 깜깜한데 불도 없이 산을 탔어. 근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당신이랑 애들 얼굴도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뜻밖의 말이라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그래서 어떡할까 하고 그냥 돌아가야겠다 하는데 나 말고 죽으려는 사람이 또 있었는지 어떤 여자분이 또 있더라고. 그래서 그 여자분이랑 산에서 이야기를 좀 나눴어. 근데 그분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막 치고 오해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고 그래서 우리가 시끌시끌 치고받고 하는데 뭐가 번쩍해서 보니까 옆구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대. 멧돼지가 치고 지나갔더라고. 그래서 여자분이 119를 불렀고 산에서 내려오게 됐어. 걱정 끼쳐서 미안해. 남편 옷에 잔뜩 붙어있던 거친 가시 같은 털무리를 보니 남편 말이 거짓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일단 그래 살아 돌아와서 다행이고 근데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랬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고 싶을 정도로. 그때까지 제대로 말도 한 번 못하고 혼자 알았을 당신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안 좋아.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그렇게 힘들었으면 하나밖에 없는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지. 내가 괜히 당신과 결혼했어? 부부가 괜히 부부야? 남편 손을 붙들고 오열하고 있는데 남편은 어쩐지 어색하게 자꾸만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여보, 근데 목소리 좀 낮추면 안 될까?
어디 가서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목소리 좀 낮추자 자꾸 조용히 하라는 남편이 야속해서 전 지금 사람이 죽을 뻔하다 살아왔는데 조용히 하게 생겼어? 하고 버럭 화를 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커튼이 거치더니 실례합니다 하고 얼굴에 반창고를 덕지덕지 붙인 남자가 절뚝거리면서 쑥 들어오더라고요. 옆 침대에서 자고 있던 환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남편의 깁스한 다리를 내려다보면서 참네, 어이가 없어서 못 들어주겠네 하더군요. 남편이 작은 소리로 오해하신 겁니다. 하는데 그 아저씨가 목청을 높이면서 저에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모님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내가 우리 와이프 낌새가 이상해서 쫓아다니는데 당신 남편을 태우고 여기저기 드라이브하고는 마지막에 산에 가더란 말이죠. 쫓아 올라가니까 거기서 둘이서 차 안에서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끌어냈지. 얘기 좀 하자 하다가 너무 열받아서 몇 대 쳤어요. 그래 산길에서 막 싸우는데 우리 와이프는 남자 둘을 놔두고 차를 몰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 쫓아가려고 야 하고 부르는데 위에서 뭐가 삐액 하더라고. 멧돼지가 막 달려와. 나는 간발의 차로 피했고 이 양반은 오른다리가 아예 밟혀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나는 내 두 눈으로 둘이 그 짓 하는 걸 다 봤어. 그러니 사람이 눈이 안 뒤집히고 배겨요? 내가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했는데 멧돼지가 부러뜨려줘서 다행인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119에 신고도 해줬어. 죽을까봐. 죽으면 내가 뒤집어 쓰잖아. 전 입이 떡 벌어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멀뚱멀뚱 보고 있는데 남편이 또 작은 소리로 하니 여자분이랑 저는 초면이고요. 오해하신 겁니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자꾸 아니라고 하니 화가 더 났는지 그분이 덥석 우리 신랑 멱살을 잡더라고요. 혀가 나불나불 길기도 길다. 이 미친놈아. 오늘 너랑 나랑 누구 하나 죽어서 나가자. 하면서 신랑을 뒤흔드는데 순식간에 병실이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저씨, 오해예요. 오해라잖아요. 하고 아저씨를 붙들고 말리는데 간호사며 의사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두 사람을 간신히 떼놨습니다. 그 아저씨가 제 팔을 확 잡더니 아주머니 나랑 얘기 좀 해요. 하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다리에 통깁스를 하고 있는 남편은 움직이질 못하니 뒤에서 여보, 나가지마. 그 새끼 말 듣지마. 하고 악을 쓰는데 전 엉겁결에 그 남자한테 끌려 로비까지 나왔습니다. 어머, 왜 이러세요? 아저씨, 우리 신랑 지금 안정 취해야 되니까 이러지 마세요. 오해라잖아요. 뭐? 오해요? 죽고 싶었다고요? 내가 아까부터 저놈이 뭐라 시부리는지 딱 들어보려고 기다렸는데 보자 하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 와이프한테 솔직히 털어놔야 될 게 아닙니까? 자꾸 조용히 하고 집에 가자고 하잖아요. 내가 듣고 있으니까. 아니, 무슨 근거도 없이 산에서 만났다고 다 그렇고 그런 관계예요? 사장님 부인도 죽고 싶었을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불같이 화를 내는 그 아저씨를 보고 있으니 뭔가 제 마음도 조금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말로만 하진 말고 무슨 증거가 있으면 저한테 보여줘봐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우리 신랑 그럴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줌마 순진하시네요. 하긴 나도 몰랐어요. 철저하게 속았다고요. 우리 와이프가 맨날 야간 근무한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집에 없었어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야간조가 아니더만. 가 차서 그때 뭘 하고 다니나 조사를 해봤죠. 일주일에 한 번씩 둘이 여행도 다니고 모텔도 드나들고 어떤 날은 차에서도 밤새 같이 있고 그렇다니까. 야간 근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사모님 남편도 오늘 집에 없었죠? 지난주에는 목요일에 갔고 그 앞주에는 화요일 근무라고 그랬죠? 네, 맞아요. 이제 말이 좀 통하겠네. 이거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초반이 남자분이 자기 휴대전화를 꺼내서 한참 뭔가 찾더니 저한테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저기, 집에서는 감쪽같이 속였나 본데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요. 저도 처음엔 머리통이 박살나는 줄 알았어요. 그분이 내민 핸드폰 속에 우리 남편과 어떤 여자의 다정한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제가 찾은 증거예요. 아직 두 사람은 제가 이 증거를 다 갖고 있는 거 모릅니다. 이혼 소송 걸려고요. 사모님도 잘 생각해보세요. 사진을 넘길수록 수위가 높아지더군요. 사진을 힘겹게 넘기다가 남편과 그 여자가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벗은
몸으로 누운 사진을 봤을 때 전 차마 더 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감아버렸어요.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이고 몇 년이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그 아저씨한테 보낸 메일 봤는데 6주년 기념일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6년이겠죠? 몇 년이라고요? 보낸 메일을 봤는데 6주년 기념일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6년이겠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집에서는 감쪽같이 잘하는 사람인데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소홀하게 한 것도 아니고 가장이라고 언제나 존중하고 하니 대체 뭐가 부족해서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하는 저를 보던 그분이 그러셨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우리 와이프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요. 백도 사주고 장모님 여행도 보내주고 물질적인 게 다가 아니니까 아침 저녁으로 마사지도 해주고 근데 그런다고 바람 안 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못해줘서 부족한 게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바람 필 놈은 피고 안 피는 사람은 안 피고 그런 거죠. 솔직히와 주머니도 나이 한 40 후반쯤 되셨을 텐데 우리 이 나이에 아직까지 뜨겁고 설레서 계속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평생 약속한 거고 가정에 대한 의리를 지는 건데 그런 마음을 몰라주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믿음을 발로 차는 인간들이 더럽고 나쁜 거예요. 몇 시간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였을까요? 그분 말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혼자 로비에 앉아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이혼이란 게 제가 살면서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큰일인데 이걸 덮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야 할지 아니면 보기만 해도 토가 나올 것 같은 저 증거와 사진들을 가지고 변호사한테 가야 할지 휘청거리면서 병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절 보자마자 힘겹게 몸을 일으키더니 첫 마디 여보 그 자식이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완전 미친놈이야. 여보 나 퇴원하면 정신과 가서 우울증 치료 좀 받아보려고 잡고산에 가고 싶고 그렇더라고. 약 먹고 하면 좀 나아지겠지? 였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듣고 나니 갑자기 정신이 아주 맑아지면서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알겠더라고요. 저기 여보 우리 이혼하자. 남편이 입이 떡 벌어지더니 아니 여보 어떻게 그놈 말만 홀랑 듣고 거짓말이라니까 정신 차려 왜 이래 하고 제 손을 덥석 쥐더라고요. 그 여자랑 한 침대에 있는 사진도 봤고 6년 동안 만났다 하는 메일도 다 확보했어. 소장 준비할게. 애를 볼 생각은 하지 말고. 그리고 나 병원비 못 내줘. 어머니께 연락할 테니까 어머니랑 상의해.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는데 남편이 침대에서 몸을 들썩거리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악을 쓰더라고요. 70 넘은 노인한테 아들 이혼한다고 하면 우리 엄마 심장도 안 좋은데 쓰러지면 어떡해.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오열하는 남편을 돌아보니 갑자기 만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럴 일을 안 만들었어야지. 나도 3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내 인생 이렇게 허무하게 방향이 바뀔 줄 어떻게 알았겠어? 다 당신 때문이니까 그렇게 알고 나머지 다리도 부러지고 싶지 않으면 그냥 누워있어. 간다. 그리고 시댁에 전화해서 모든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노인들 놀라게 한 점은 죄송했지만 이제 남남이 될 테니 받아들여야겠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참 인생 원가 싶더라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이혼을 생각하게 될 줄이야. 헛웃음이 막 나더군요. 지금은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가을밤이 깊어가니 마음 안이 쎄한 것이 외롭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해서 가끔은 울기도 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아직은 적응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도 그날 새벽 병원 로비에서 상대방 남편분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가 마음에 남습니다. 잘해줘도 바람필 인간은 다 핀다고 믿음을 저버린 쪽이 잘못이지 저는 잘못이 없다고요. 그 말 한마디로 오늘도 버텨봅니다. 언젠가는 익숙해지겠죠. 어깨 펴고 당당히 살아보겠습니다. 남자분이 자기 휴대전화를 꺼내서 한참